자, 이제 132페이지 그 매청구가 법조문에 어떻게 써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제가 하는 거 연습 몇 번 하면 밑줄 치면서 맞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연습 한 번만 해볼 테니까 보세요. 예. 자, 일단은 결정이 됐어. 내 땅이 도로, 공원, 학교 부지로 결정이 되고 일단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예산 계획을 안 짰대. 그리고 3년 안에는 안 할 거래요. 그러면 여기 땅에는 조금 미안하니까 뭐라도 하고 있어라. 가, 공, 개.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이 지났네? 10년이 지날 때까지 안 한 건 너무 제한이 센 거다 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았댔죠. 그래서 결정 자체를 헌법 불합치 판결 때리면서 지목이 뭐인 자만 대인 토지 소유자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대요. 청구를 누구한테 할 건데 하려고 했던 뚜껑 뚝뚝 시군한테 가야지.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한테 가는데 설치 관리 의무자를 정해놨으면 그 사람한테 가는데 둘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설치한 사람한테 사달라고 그래야 돼요? 한참 뒤에 관리할 사람한테 해달라야 돼? 그래서 다를 때는 설치할 의무자가 이 사람한테 매수 청구해라. 그럼 내가 6월 안에 뭐 하겠다. 통보. 찰지 않은지를 통보해 줘야 돼. 예산을 보통 내후년부터 잠됐죠. 내후년이니까 몇 년 안에는 매수해야 돼? 2년. 내후년이니까 연말부터 2년 안에 매수하겠다. 그때 못하게 되면 정말 돈이 없어 못하겠다 그러면 뭐라도 하고 있어. 330. 3층 이하의 단독이라는 건 순수 단독 말하는 거야. 왜 순수 단독이냐면 다중주택 19가구 넣으면 보상금을 19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순수 단독만 지어라. 그리고 1종, 2종 근린생활 상가 짓고 살때 위락적인 요소 있는 단란주점이랑 안마시소랑 노래연장이랑 다중생활시설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가지는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단, 안, 노다. 단이 뭐야? 단란주점, 안.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노래방이라는 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노래 연습장이라고 해요. 어디 가서 노래방 이러면 안 돼. 노래 주점 이런 거는 유흥주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 노래 연습장이에요. 그리고 다가 뭐야? 다중생활시설.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요거는 허가받아 가능한데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 니네들 다 뭐 해줄 테니까 보상해 줄 테니까 일단 이거 짓고 있어. 그러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지나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효력을 이렇게 해줄 테니까. 그럼 만약에 매수하겠다 그러면 얘한테 돈 줘야 되죠. 그럼 요 토지에 대한 요 수용 보상금은 원래 요거 수용하는 거가 무슨 법이지? 공시법에 수용 보상금을 준용해야 돼요. 수용할 때 가격이나 매수할 때 가격이 같아야죠. 그래서 매수 가격하고 매수에 따른 절차는 무슨 법을 준용하면 된다. 공시법을 준용하고 그럼 원칙이 뭘로 지급할 거냐 했더니 공시법에서 이게 10억이 나온 거야. 10억이 나왔어요. 그럼 10억이 나오면 10억을 원칙이 뭘로 지급해야지? 현금이죠.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매수총관회가 10명인 거야. 이 땅에 10명이면 100억이죠. 시 예산은 80억밖에 없다. 그럼 2명 못하잖아. 그래서 맞는 게 예외 두자. 네가 원하면 채권 줄게. 채권. 채무 권리 증서 줄 테니까 요 채권 기간 동안은 내가 이자를 주다가 기간 상환할 때 내가 현금으로 다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라는 게 뭐야? 채권이에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국채. 지자체가 발행하는 거 지방채. 여기 국가는 없죠. 누구만 있네? 지자체만. 지자체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자체가 발행하는 거니까 지방자치 재정에 관한 법이 지방재정법이라고 있어요. 지방재정법을 준용해서 지자체가 채권 발행하는데 요 땅이 무슨 시설 부지였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 이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라고 명칭을 둔 거예요. 근데 원칙이에요, 예외. 토지 소유자가 뭐 해야겠네? 원해야지.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다른 말로 미쳤을 때라고 했어요. 10억 받으실래요? 채권 10억 받으실래? 그럼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 나오거나 땅 사놓으면 땅값이 더 빨리 오르잖아. 그러니까 원하지를 않더라 이거야. 원할 때라고 했더니 원하지를 않으니까 안 되겠다. 야, 매수청구안에 여기 10명을 딱 세워봤더니 한 놈은 제주도 살고 있고 한 놈은 저기 부산 살고 있어. 그냥 갖고만 있던 거야, 서울 땅을. 그럼 요 놈은 부재지주죠. 이런 놈들은 현금 안 줘도 되겠네. 그럼 원하지 않아도 강제 발행해놨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가 부재부동산 토지 소유거나 업무용이 아닌 거 뭐라고 그러죠? 비업무용. 이 토지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은 요거는 강제로 채권 발행할 수도 있어. 대신에 10억 받을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10억을 채권으로 주면 열받잖아. 그래서 용돈 준다고 그랬어요. 소나타 타고 다니라고 얼마? 3천. 그래서 3천만 원을 용돈 주는 거예요. 3천만 원은 뭐 술이라도 뭐 쳐 드시고 하시라고 1,000만 원 일단 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무슨 금액을 그러면 9억 7천은 뭘로 오는 거예요? 채권. 대신에 매수 청구 들어온 게 몇 년이라서 10년. 상환 끝나야 되는 건 몇 년 안에 끝나야겠네.
그럼 10년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가 상환 기간을 정할 테니까 10년 이내에서 상환하겠다. 대신에 이자율 있지, 이자율. 만약에 이 10억을 은행에다 넣어놨으면 매달 이자가 만약에 200만 원 나오는데 채권이 만약에 150 나오면 누가 채권을 달라고 그래요? 은행 이자보다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은행 이자보다 평균보다 뭐야? 이상일 것.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평균보다 이상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은행 이자보다 높게 주겠다 그 뜻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도시공개 시설부지 매수 청구하고 채권하고 사건 완화 규정이라 여기서 지문 하나, 여기서 지문 하나, 여기서 지문 두 개, 저기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1번부터 봅니다. 이제부터 밑줄 치면서 이제 맞아 이렇게 하면 돼. 예. 1번 갑니다. 자, 1 매수 청구권자부터 갈게요. 도시공개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됐어요. 그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동안 나왔네? 10년. 그 도시공객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공객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거기서 몇 년간 안 하면 매수 청구해라. 10년. 단 가로에 시식의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이 됐다. 시식의 인가 났다는 얘기는 공사에 곧 뭐 하는 거예요? 착수하면 무슨 돈 나오겠네? 보상금. 그러니까 그때 매수 청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안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대신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도시공객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동그라미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되 땅만 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건축물하고 정착물도 같이 사달라고 해요. 그래서 건축물 정착물 포함한다는 얘기지. 2번 매수무자 원칙이 누굴까? 특광, 특특, 시장훈수 이 사람인데 이번에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공객 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 있답니다. 정해져 있으면 누구한테 하면 돼? 시행자. 이 3번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 있는 자인데 이 경우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르면 지금 뭐 하는 사람? 그래서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한테 하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매수 신청하는 겁니다. 2번 토지의 매수를 사달라고 청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어떤 시설부지 매수 청구서가 있는데 내 땅인지 확인시킬 수 있는 거는 일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있어야죠. 그래서 거기 대상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 전명 증명서를 첨부해서 매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매수무자는 정자정보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토지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한 걸로 가름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뭐 큰 의미 없고. 자 매수 절차 고기 들어보세요. 결정되고 몇 년 동안 안 하면 매수 청구죠? 10년. 통보는 언제까지? 6월. 몇 년 내 매수요? 2년. 만화가 몇 년 지나면? 20년. 실효야. 그러니까 10년, 6월, 2년, 20년은 숫자만 바꿔서 계속 냈어요. 5번 이상이 나왔을 거예요. 매수 청구 몇 년? 10년. 몇 월 안에 통보? 몇 년 안에 매수요? 2년.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20년. 왜 숫자를 좋아하냐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 숫자 바꿔놓고 못 외운 사람은 공부 안 한 거고 외운 사람은 공부한 거잖아.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절차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럼 거기 매수 여부 결정에 따라 통보 한번 갈게요. 매수무자는 자 청구 받았습니다. 몇 개월 안에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6개월.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하고 특광 특특시군에게 이거를 알려줍니다.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그 알린 날부터 몇 년? 이걸 뭐 3년으로 1년으로 6월로 뭐 계속 냈었어요. 그래서 6월 2년 6월 2년에서 16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16이. 예. 그리고 오른쪽 가시면 이번에 매수 가격은 원래 수용할 땅이었거든요. 수용에 관한 일반법 뭐야? 공시법. 그래서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라면 공시법을 그대로 뭐 한다? 준용한다. 그걸 공시지가로 한다 막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와서 오른쪽에 틀렸던 거야. 기출문제에 뭐 매수 가격은 공시가 기준한다 아니에요. 공시법에 가면 공시지가의 뭐 130%, 180% 범위에서 사정 보정 등을 한다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시법 준용한다. 4번 매수 방법. 매수무자는 매수 청구 받으면 당연히 뭘로 줘야 돼? 현금. 뭐 잔돈으로 준다 이런 말 하지 마요. 뭐야? 현금. 2번 예외 있어요. 근데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는 채권 발행 가능한데? 지자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일 때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단 사유가 두 가지에 해당될 때. 첫 번째가 토지 소유자가 뭐였을 때? 미쳤을 때, 원할 때. 2번 대통령 영의자 부재부동산 안 살았어 이 자식이 또는 비업무용으로 썼네요. 용돈 얼마 드립니다.
3천만. 초과 부분에 대해서 9억 7천을 지급할 때는 쓰겠다. 대신에 상환기간은 몇 년 안에는 끝나야 돼요? 10년. 청구 들어온 게 10년이라서. 그래서 상환기간에 3번이 써있네.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에 인가받았던 은행 중 전국 영업,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이런 은행이 농협 이런 데가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평균보다 더 줄게 이상 동그라미. 더 주겠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광 특칙은 조례가 정하겠다. 4번. 준용하는 법률. 자 여기 채권 발행은 누가 발행하는 거였지 방금? 그러니까 얘는 공시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에요? 지방재정법. 이걸 공시법으로 바꿔서 내고 막 그래요. 아까 매수가격이 공시법이었잖아. 수용할당이니까. 얘는 채권 발행이니까 지방재정법이라고 해야 돼. 지자체 발행해서. 됐고 5번. 자 매수 거부 안 살 거야. 사기로 해놓고 안 샀어. 지연했어요. 이건 진짜 미안이에요? 조금 미안해? 진짜 미안이라 이제부터 뭐로 바뀌는 거야? 진짜 미안이니까 뭘로? 쌈,공. 그래서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리고 나서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하지 않으면 허가받아서 다음에 공작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허가 기준이고 뭐 필요 없이 다 하게 해줄게. 허가 기준 적용한다 안 한다? 밑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허가해준다 이거는. 1. 단독주택인데 다 되는 건 아니고 몇 층이야짜리? 순수 단독이에요? 모든 단독이에요? 순수 단독. 다세대 다 가고 뭐 이런 거 아무도 안 돼. 그냥 순수 단독만. 그리고 2번에 1종 근생인데 몇 층이야짜리? 3층. 2종 근생인데 몇 층이야? 3층이야. 근데 아까 단안 노다 안 된다고 그랬죠. 단이 뭐예요? 다란주정 안 마실 수 노 노래원 실장 다준상에서는 빼고 된다. 330 공이 뭘까? 공작물 허가받아 가능하게 하겠다. 기출문제 오른쪽 보실래? 그 맨 밑에 기출문제 지문 보시면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자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안 사기로 했어. 4층짜리 다세대 가능합니까? 아니야. 몇 층 이하짜리? 무슨 주택이에요? 다세대 이런 건 택도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잘 내는 게 이 부분인 거야. 예. 됐고 넘겨보세요. 기출문제 26회 때면은 작년 문제죠. 만져보면 따끈따끈할 거야. 예. 이거 이제 맞출 수 있는지 여기서 여러분이 맞히면 뭐 대단한 거 되는 거고 뭐 1년 공부한 사람들도 이거 어려워서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이 많이 풀면 그래도 우리가 나쁜 건 아닌 거예요. 한번 해봅니다. 자, 국토개혁 법령에서 도시공개 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지목이 뭐라고 줬네? 네, 조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매수 청구 나오면 고개 들어보세요. 살을 붙여야 돼. 결정이 되고 몇 년 동안 안 하면. 매수 청구 지목이 뭐? 청구하게 되면 누구한테? 특광, 특특, 시군.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 설치 관리 문자 있으면 설치 관리 문자. 아까 6월에 통보가 2년이에요. 통보하고 나서 몇 년 안에 매수해? 2년.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년 지났을 때 없어져요. 20년. 그 다음에 그다 살 붙이는 거거든요. 1번부터 봐보세요. 1번. 매수 의무자가 자 매수하기로 결정해줬대요. 그럼 알린 거 6개월 안에 알려줬죠. 그럼 알린 날로부터 3년 안에 매수할? 답이네. 1번 찍고 동그라미 치고 웃고 있으면 자격증 날라오는 거예요. 답 1번이잖아. 16이라고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왜? 출제하는 사람은 숫자 같은 거 틀리게 하는 이유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보려고. 그럼 2, 3, 4, 5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2번. 지자체가 매수무자면 얘는 채권 발행 가능하죠. 거의 토지 소유자 뭐 하면? 채권 발행하여 대금 지급 가능하죠. 2번. 도시공개획 시설 채권 상여 몇 년 이내로. 왜? 청구 들어온 게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10년 이내에서는 끝내야 돼요. 맞고. 4.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안 사기로 한 거야. 쌈. 공이 뭐죠? 허가받아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그때는 기준 적용하지 않고 그냥 허가해준댔죠. 5번. 해당 도시공개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입니다. 정해졌다. 그러면 시행자가 있으면 누구한테 매수 청구하면 되지? 그죠? 시행자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제가 지금 판사 쓴 거 벗어난 거 한 개도 없죠. 이것만 갖고 계속 냈던 거야. 15년 동안 계속. 그럼 이거 벗어나는 거 없으니까 저거만 달라 몇 번 보고 가면 되는 거야. 공법은 제가 몇 개만 맞추면 성공이랬어요. 16개야. 16개 중에 얘 매년 나와. 지난주에 건필 용지 매년 나와요. 아까 시행자 보호 규정 매년 나와요. 용도지역 매년 나와요. 도시군관리기 매년 나와. 벌써 5개잖아. 5개 맞추면 벌써 몇 점이야 벌써? 12.5예요. 12.5.
그럼 나머지 11개만 어디선가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예. 근데 이거를 안 하려고 하면 이제 잘 나오는 것도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잘 나오는 거예요. 실효 몇 년이라고 그랬죠? 20년. 20년이 될 때까지 안 하면 20년이 되는 날이에요? 다음 날이야? 밑에 큰 6번 보세요. 실효해가지고 실효 사유.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도시공계 시설 결정은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무슨 날에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잃었다라고 아세요라고 뭐 해줘야겠네. 그래서 이번에 실효고시라는 게 있는 거야. 실효됐음을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가 어렵긴 한데 표는 그거예요. 20년 될 때까지 안 하면 실효됩니까? 예, 그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뭔 해줘라. 고시, 실효고시 해라. 그래서 국장은 관보에 시도는 시도 공보에다가 실효되었습니다라고 알리면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됐고,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이거 신설 규정입니다. 지방의회 해제 권고 규정에서 요즘에 요것 때문에 아마 이슈돼서 아마 뉴스에서 여러분 오늘 한 내용 되게 많이 드릴 거야. 2016년, 17년이 아마 피클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18년, 19년부터는 규제하겠다 막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치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였지 방금 전에? 특광, 특특, 시장. 여기는 서울이니까 누가 하려고 한 거예요? 서울. 고양이는 고양시장이 하려고 했겠죠. 양평은 양평군수가 도로 설치하려고 했을 거야. 인천광역시장이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지사 얘네가 하려고 했는데 설치 필요성이 없어져 버렸어.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는데 계속 놔두면 주민들에 대한 규제만 심하고 무슨 청구 들어오고 안 되면 실효되고 나중에 땅값 급상승하고 문제 생기잖아. 어차피 풀 거면 빨리 푸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10년간 사업을 안 했어요. 10년간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는 할 마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거나 돈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할 건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 아예 그냥 생각이 없는 경우. 그럼 이런 경우에 그까지 나서 몇 년을 기다리는 거는 이거 너무 아깝다. 그러면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직접 주민들 만나가지고 해제하면 주민들한테 뭐 계란 맞고 이거 맞잖아 이거.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보내래 이거 지방의회에다가 이 내용을 알려야 돼. 그래서 보고 드리게 됐어요. 그럼 보고가 접수가 됐겠네. 그럼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 만나고 다니는 거야. 설치 필요성이 왜 없어졌냐? 여기 옆에 큰 고속도로가 하나 개설되면서 바로 옆으로 가면 되니까 이 도로는 설치해봤자 이용도 안 할 것 같아요.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주민들 타당성이 있는 점지 주민 의견 듣고 야 해제해라. 해제. 니네가 하려고 했던 거 해제해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 권고라고 쓰고 권구를 읽어요. 한번 따라해봐. 권고. 권고라고 써놨어요. 근데 읽을 때는 뭐로 읽는다고? 권구. 그래서 따라해봐. 권구. 권 90일. 권 90일래. 보고 접수 받고 나서 며칠 안에? 90일 안에 권고했죠. 그럼 얘가 이제 해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장 군수는 윗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도지사한테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 돼. 해제 결정 해주세요라고 결정 신청을 하고 얘는 본인이 직접 뭐 하면 돼요? 해제하면 돼. 그래서 1년 안에 해제를 결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해제 결정. 그럼 잘 보세요. 현재 우리 은평구 쪽인데 은평구에 현재 땅이 하나 나왔었는데 이 땅이 현재 도로부지로 들어왔고 B 땅 같은 경우 공원부지로 들어왔어. 근데 여기 현재 10년간 안 됐던 거야. 그럼 이제 잘 봐요. 공원부지인데 누가 삽니까 이거? 거기다 건물 허가도 안 나올 텐데 안 사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 떨어져? 1억짜리였던 게 말려서 6천, 막 경매로 나왔더니 4천에 낙찰을 당했어. 근데 얼마 전에 10년간 사업을 안 하면 무슨 보고한대요? 지방의회에다가 은평구청에다가 은평구의회에다가 서울시의회에다가 보고 드리게 됐어요. 보고 봤더니 이거 야 은평구 돈도 없어, 공원부지 없어, 집이나 져. 그래서 해제시킨 거야. 해제시키면 해제 결정한 거죠. 그럼 여기 해제가 됐어. 그럼 원래대로 가격이 올라오겠네. 1억이 아니라 이제 1억 5천으로 올랐어. 예를 들어서 얘는 얼마에 사서? 1억 5천에 파는 거니까 1억 정도 남는 거죠. 뭐 이런 거 가려고 살려는 사람이 이제 튀어나온다고. 이거 사야겠다, 저거 사야겠다. 제 말 이해됐어요? 아마 2016년하고 17년 사이가 가장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일 거고 2020년에 모든 게 다 없어지거든요. 2020년 되면 2000년도 이전에 결정된 건 다 해제시켜 버려요. 그럼 이제 나중에 해제될 때쯤 되면 19년 뭐 이쯤 되면 해제가 되는 해당 시설에서는 3년간 전매 금지 뭐 이런 거 붙여버릴 거야. 내가 국회의원이면 나 그렇게 할 거예요. 법 만들어서 못 팔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사고 나서 못 파니까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야. 가격은 좀 떨어지겠네.
그럼 3년 뒤에는 다시 가격이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 좀 밀어놓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문제 생길까 봐. 그러면 일단 요런 땅 나오면은 사야 돼 안 사야 돼? 근데 여러분이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빨리 실무 들어가서 자격증 딴 다음에 그런 거 해야죠. 예. 딱 나오면 이거 무슨 부지네? 공원부지인데? 구청에 문의하거나 시청에 문의해서 이게 결정된 게 벌써 한 17년 전이래. 17년 전에 결정됐대요. 아까 몇 년 지나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3년만 기다리면 해제될 수도 있는 거잖아. 해제되더라도 싸게 사면 공시가의 1.8배 정도는 보상이 나와요. 그럼 그거 받으면 되는 거잖아. 예. 이제 됐지. 그럼 이거를 현재 왜 뒀냐? 20년이 되고 나서 무작정 해제하는 거 너무 하니까 10년간 안 하면 무슨 청구 들어오고 매수하지 말고 어차피 안 할 거면 걔 할 수 있게 풀어줘. 풀어주는 게 우리 지자체 예산도 낭비가 안 되는 거고 얘도 사업할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방의회 보고 규정이 들어간 거예요. 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10년간 사업을 안 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 한 거야. 절대 해제할 수 없대요. 그럼 해제 못 한다라고 얘한테 얘기해야 되죠. 그럼 얘한테 해제할 수 없다라고 일단 통보해 놓고 6월 안에 소명해 줘야 돼. 이러한 사유로 못 하겠다. 소명하면 해제를 안 해도 된다. 정기적으로 2년마다 계속 보고해야 되고. 이게 해제 권고 규정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신설된 거야. 1번.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135페이지 메뉴에. 자, 특광 특특시장 군수 이 사람이 하려고 했는데 이 도시공객 시설 결정 고시된 이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할 밑줄 필요성 없어진 경우 밑줄 치고 동그라미 1. 그 고실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10년이 지날 때까지 밑줄 마지막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밑줄 치고 동그라미 2. 두 가지네. 설치 필요성이 뭐였어요? 없었어. 아니면 10년간 사업이 안 됐어. 그럼 이 현황하고 돈에 관한 예상계획 아까 뭔 개별이죠? 단계별. 그 계획을 지방의회가 정례 회의를 할 때 또는 임시 회의를 할 때 기간 중에 보고를 해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했던 장기 미집행 시설들 중에서 아까 해제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2년마다 계속 정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해제가 안 되기로 했던 거는 2년마다 지방의회에다 계속 뭐 하시고 보고. 근데 해제하겠다 그러면 아까 명령했어요? 권고했어요? 권고라고 쓰고 권구로 읽는다고 그랬지. 거기 1번.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 영의정 바에 따라 특광 특특 시군에게 야 그러면 그 도시공객 시설 결정한 거 해제해.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오케이 했어. 권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이번에 지방의회는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제를 권고할 때 보고가 지방에 접수된 날부터 며칠 안에는 해제 권고하는 서면을 거기 지방의 지자체장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3번에 해제를 위한 결정은 아까 몇 년 안에 한 번 된댔지? 1년. 그래서 1번에 있네. 장기 미집행했던 그 도시공객 시설 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특광 특특시장 군수는 상위계획 연관성이 없고 단계별 집행계획상 돈도 없고 교통환경 주민 의사를 고려할 때 이거는 절대 해제할 수 없는 거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뭐하고? 제외하고. 그러면 해제하랬죠. 권고받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해제를 하기 위한 도시공사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 지자체장 이건 해제 뭐 절대 못해요. 그럼 아까 몇 월 안에 소명하랬지? 6개월 안에 소명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한 페이지가 이거예요. 설치 필요성이 없거나 10년간 안 하면 특광 특특시군은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고 90일 안에 해제 뭐 하겠다. 권고. 해제할 수 없으면 6월 안에 소명해라. 해제하기로 했으면 몇 년 안에 해제할게. 1년 안에. 그거를 한 페이지 쓴 거예요. 예. 기억 넘겨보세요. 예. 기억 넘기면 아까 2번 시장군수는 해제 결정 못하니까 누구한테 결정 신청한 거지? 도지사. 그게 2번이에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결정했던 거 해제 필요하면 도지사님 이 결정 좀 해제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돼. 그러니까 파주시장은 경기도지사한테 하는 건데 고양시장은 본인이 그냥 해제해버려요. 예. 2번 대도시는 본인이 하니까. 3.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고 몇 년 안에 해제하면 돼요?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결정합니다. 됐어요. 그리고 4번 비용부담. 타이틀에만 현관펜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여기 들어가는 돈은 다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행자 부담의 원칙이에요. 시행자 부담의 원칙. 누가 돈 내는 게 원칙이다. 시행자. 다만 이번에 예외 있어요. 수익자 부담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자가 있으면 수익자에게도 비용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얘가 거의 한 5년에 한 번 정도 꼴로 나오거든요.
근데 24회 때 나왔어요. 24회면은 몇 회 때 나오겠네? 29회나 28회. 우리 몇 회 시험이죠?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 그러니까 안 봐도 돼. 예. 날 믿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예. 누구 믿고 갈 건데? 유일한 등불 고상철 믿고 가야지. 왜 분위기 이상해? 예. 뭐 하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다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상관없는데 가능성이 되게 낮으니까 참고합시다. 그 얘기에. 됐고 넘겨보세요. 예. 시험 문제 어려웠던 거 하나 있는데 거기 예제 보시면 24회 때 내가 돈 관련된 거 나왔었다고 그랬죠. 그거 지문 빼고 나머지 지문은 좀 봐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거기 국토개인 법령상 도시공개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으랬죠. 그럼 이제 4개가 틀린 건데 그 중에 지문 2개 때문에 보는 거니까 답을 풀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 1번 보세요. 아까 이 기반시설이 몇 개인데? 53개. 이거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 짜라고 그랬는데? 도시공개. 이걸 반드시 거치는 건데 원칙은 안 거치는 경우도 있었나?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폐차장 뭐 이런 건 안 거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랬었잖아요. 1번이 그거예요. 도시 지역에서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공개를 결정해야 돼. 이거 안 거치는 것도 돼? 안 거쳐도 되는 것들인데 거쳐야 된다 해서 틀렸던 건데 그거 틀릴 것 같지 않고 2번 가보자. 이 도시공개 시설 결정고실로부터 몇 년이 나왔다. 10년 나오면은 뭐지 이거? 매청구죠. 매청구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지목이 뭐? 대행 소유자 매청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시시계에 인가가 떨어졌으면 할 수가? 이미 사업 착수할 거니까. 그럼 2번.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공개 시설 사업에 관한 실시 인가가 났다는 얘기는 좀 있으면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시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매청구 할 건 인정해요? 안 해?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매청구 한다고 했잖아요. 예. 2번도 틀렸고 3번.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권고를 받았던 시장 군수는 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해제를 도시군관리 결정할 수 있다. 이거 뭐라는 거야? 지방의회가 해제해라고 권고를 했어. 누구한테? 시장군수. 시장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거를 시장군수가 직접 해제하는 거예요. 해제 결정 요청했었어요. 해제 결정 요청했잖아. 화살표 가봐. 시장군수가 해제했어요. 도지사가 했어. 그럼 도지사가 결정한 걸 시장군수가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한테 요청해서 1년 안에 해제를 결정해라 이래야죠. 지문 요 3가지 때문에 본 거야. 4번은 맞는 지문 써놓은 건데 안 봐도 되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됐고. 자, 오른쪽에 지구 단위계 구역이 있는데 요거 24, 25, 26 계속 나왔죠. 그 전에도 23회도 나오고 22회 때도 나오고 21회 때도 매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매수청구하고 지구 단위계 구역은 100% 나온다고 보셔야 돼. 그럼 이제 무슨 계획으로 바뀌었네? 지구 단위계. 이거 지워야지 이제. 이거 지우면 또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앞으로 그냥 장기 미집행 그러면 그냥 무슨 청구다. 매수청구. 몇 년간 안 하면 지목이 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특광, 특특, 시장, 군수, 시행자 있으면 설치관리문자 있으면 설치관리문자. 그럼 얘가 매수하겠다 안 하겠다 기다릴 거 아니에요. 통보 언제까지 해주고 6개월. 그리고 몇 년 안에 매수할게. 몇 년 안에 안 하면은 나 진짜 미안하네. 진짜 미안해. 너 330이라도 해라 그랬지. 330이란 거는 3층 이하의 순수 단독이랑 3층 이하 1, 2종 근생인데 단한도단 안 된다고 그랬잖아. 공장문은 지장 없는 거 허용해주겠다. 그까지가 이제 도시공개 시설부지고 이제 무슨 구역으로 바뀌었네? 지구 단위계 구역은 일단 머릿속에 지정되면 좋은 거로 기억해두세요. 무조건. 지구 단위계 구역은 좋은 거다 일단 기억해두는데 지금 되게 내용이 복잡해요. 실무 나가면은 지구 단위계만 갖고 6시간 강의예요. 저거 하나만 갖고. 근데 우리 1시간 안에 끝내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건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개발 예정지인데 이게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한 거거든요. 난개발 막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만든 건데 난개발이 뭐였냐면 개발은 다 해놨어. 개발은 다 해놨어요. 나중에 여기서 입주해서 살려다 보니까 불편한 거라. 뭐 나가면은 여기 차가 막혀가지고 맨날 막힌 거야. 그럼 여기 뭐가 좁다는 얘기지? 도로. 건축물하고 지금 현재 도로의 용량이 맞는 거야? 안 맞아요? 그럼 건축물은 막 60층 줘놓고서 도로 2차선이야. 이거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이거? 60층 줘놨는데 이거 어떻게 도로 2차선이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최소한 얼마로 늘려서
8차선을 늘려서 용량이 맞을 때 이 60층 건물을 짓는 걸 허용해 줬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게 문제가 생겨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여기가 개발 예정지입니다. 여기도 개발 예정지. 여기는 보존할 땅이야. 그럼 어디는 건드릴 필요가 없겠네. 그럼 앞으로 개발할 예정지면 여기를 이렇게 지구 단위계 구역으로 묶어요. 딱 묶으면 여기서는 너 마음대로 개발하지 말고 선 계획 후 개발에 맞춰서 계획을 우리가 쭉 짜놓을 거야. 이거에 맞춰서 그 다음에 뭐 해라? 개발해라. 대신에 너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우리가 계획을 다 짜놨으니까 10층 지으려고 했던 거 너 20층까지 지켜줄게.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네가 뭔데 그럴까? 감사합니다 그래. 10층 짓 걸 2층 지면 수익률 2배가 나오는 거잖아. 대신에 여기서 건폐율은 얼마다, 용적률은 얼마다, 높이 최고 높이 얼마다, 그리고 용도는 어떤 게 된다. 이거를 반드시 정해놔야 돼, 안 정해놔야 돼? 정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시설 깔아놓을게. 그래서 반드시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게 기반인설하고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건물 다져놓고 기반인설하고 용량이 안 맞으면 문제 생기니까. 혹시 여기 해당 지역 여기가 지금 상권이 되게 커진 상권인데 예전 상권일 때는 충분했거든 이 도로가. 이렇게 커진 상권일 때 이 도로는 되게 작은 거죠. 그럼 다시 뭘 해야 돼? 도로를 확정해서 더 설치를 해야 돼. 그럼 새로 개발할 때 여기를 묶어서 연신내 사거리에 여기 사거리면 묶어서 해당 지역 여기 주변 지역에다가 이제 지구단위 묶어가지고 건물을 싹 밀 때 여기 50층으로 하겠대. 50층. 원래 25층 지려고 했는데 몇 층까지 지켜줄게. 그럼 얘는 기분 좋아요, 나빠요? 토지 소유자? 좋죠. 몇 층을 지른 거를 10층을 20층으로, 25층 질 얘를 몇 층으로? 50층 지켜주면 좋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한테 물어봐요. 야, 너 25층 짓는 거 50층 지켜줄게.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면 듣겠습니다 그래요. 너 생각해봐. 25층인데 5층 가면 유도인구 많아지지. 도로가 넓어야겠니? 좁아야겠니? 넓어야겠는데요. 그러면 땅이 없잖아. 그럼 기부 체납 해야겠니? 안 해야겠니? 해야죠. 그래서 얘가 기부 체납하는 거야. 그럼 도로를 넣었어. 그럼 이제 도로가 넓어졌죠. 넓어졌으니까 올라가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부터 개발할 때는 무슨 체납을 하면? 기부 체납을 하면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 지역은 기반인설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도 얘가 한계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 한계를 벗어나서는 개발이 안 돼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난잡하게 개발이 안 되고 최고 높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미관까지 다 건드려버려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기능이 어떻게 된 거고 올라간 거고 난개발은 막을 수 있잖아. 그래서 하늘이 주신 선물을 그래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처음 들어올 때가 서울시 공무원이 독일 가가지고 배운 거예요. 그 세부 상세 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 세부 상세 계획을 그 B플랜이라는 게 있고 B플랜, F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독일의 도시계획 중에 B플랜은 블록 단위 계획이라고 그래서 블록을 딱 정해놓고서 요 블록은 요렇게 계획 짜서 하겠다. 요 블록은 이렇게 계획 짜겠다 해서 소규모 계획을 블록 단위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 F플랜이라고 해서 풀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거에 맞춰서 F플랜을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B플랜이 나온 거야. 그럼 나중에 보면 해당 도시가 입체적 개발이 돼 있더라. 그래서 블록 단위 계획이라는 걸 갖고 올 때 블록을 해석할 때 지구로 해석한 거야. 블록. 따라봐. 블록이라는 게 지구라는 거야. 특정한 요만한 블록 단위를 말하는 거야. 블록을 단위로 뭘 짜는 땅? 계획 짜는 땅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딱 묶어놓는 거야. 요 안에서는 내가 뭘 짤 테니까 이 계획에 어긋나는 개발 하지 마. 대신에 너 행위자 뭐 해줄게? 완화해줄게. 인센티브 부여하는 대신에 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뭐 해준다는 얘기네. 그래서 건폐율은 150%까지 완화해주고요. 용적률은 200%까지 2배나 완화해주는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좋은 거네 나쁜 거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지정 대상이랑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지정 대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지정하냐? 거꾸로 가야죠. 누가 지정할 것 같아요? 도시군관리를 하는 거죠. 결정권자가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 예외가 국장. 이게 빨리빨리 개발하고 만든 건데 혹시 시장 군수는 원래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지? 도시한테 지구 단위계 관련된 건 빨리 가라고 그랬잖아. 그때 누가 직접 한다고 그랬어요? 시장 군수. 그래서 지구 단위계 구역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 지구 단위계만. 그래서 거기 지구 단위 봐볼까? 그 주어 보시면 지구 단위계 구역의 지정 등에서 1. 재량적이란 말은 지정을 하여야 한다예요. 지정할 수 있다. 얘네들 다 뭐 할 땅들이겠다. 개발할 땅.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이렇게 돼 있죠.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위반하면 시장 군수가 결정해. 도지사한테 안 가요. 그래서 이게 개정된 거야. 작년 3월 달에. 그래서
국장, 시도, 시장, 군수의 시장, 군수의 현관펜 하시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럼 1번부터 뒤에는 다 개발할 땅들이겠네. 그래서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8번은 별표 해놨어요. 8번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은 개발할 땅 같으세요? 보존할 땅 같으세요? 여기 지정하면 안 되죠. 근데 걔가 해제가 되나 봐. 현관펜 해제. 그치? 그럼 해제가 된다는 얘기는 개발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개발 제한 구역은 지정할 수 없으나 해제되는 지역은 지정이 가능하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 뜻은 개발할 땅들만 대상으로 한다. 그 뜻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녹지는 개발하면 안 되거든요. 걔가 주, 상, 공으로 변경이 된대.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네? 그런 지역과 새로 도시로 편입되는 구역 중에 계획적 개발 관리 필요한 지역이면 지정할 수가 있다. 하여한다. 할 수 있다. 이거 도시 지역에서 재량적을 임의적이라고 그러는데 재량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임의적 지정과 필수적 지정 이렇게 나오죠. 임의적 지정 대상에 지금 이제 박스가 밑에 있는 그 박스예요. 박스 외워야 돼? 안 외워도 돼? 그러니까 개발 예정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맨 처음 1번이 용도 뭐였어요? 용도지구, 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특구, 관광단지 막 있었잖아. 그걸 외우려고 저는 강의해야 되니까 외운 거고 8번만 해요. 8번. 8번에 개발제한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데 없는데 도시제한공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은 지정할 수 없었죠. 내가 뭐 되면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고 녹지지역도 안 돼요. 내가 뭐로 바뀌면 주상공 변경되면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됐고 8의 2번하고 8의 3번은 신설이 된 건데 8의 2번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결합하는 등 현관펜 복합이라고 했다. 거기다가 용산이라고 써놓으세요. 용산. 뭐 한때 작년 재작년에 뭐 용산 뭐 국제 업무단지 해가지고 엄청 유행했었죠. 근데 그 위안위기 오면서 그게 훅 죽어가지고 사업시행자부터 다 부도나고 안 했잖아. 용산을 만들 때는 용산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중심인데 사통 8달이에요. 거긴 8동 8달이야. 8동 8달 모든 게 다 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교차되는 게 용산이란 말이야. 용산 웬만한 거 안 들어간 게 없잖아. 그러면 거기 지역에다가 주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업무 기능 넣고 상업 기능 넣어서 여기를 국제 업무지구로 키워보자라고 한 건데 그러려면 난개발을 막아야 되죠. 행위자는 뭐 해줘야 되고 완화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 지정 대상에 용산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8의 2가 용산 때문에 만든 조문이에요. 국회의원이 만든 거야. 복합적인 개발 증진이 필요하니까 용산 가능하겠다. 그래서 용산이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 대상에 들어간 거지. 8의 3번도 도시지역 내 유휴 토지 유휴 놀자는 얘기죠. 놀리는 땅을 유휴지라고 그래요. 놀리고 있는 땅. 그런 땅을 조금 더 효율적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이전하거나 재배치한다. 요게 용산에 미군기지 있었지. 걔가 평택으로 가면서 유휴지 됐잖아. 그럼 걔 난개발 막자. 걔도 뭘로 지정할 수 있겠네? 지구단위. 그래서 8의 2하고 8의 3이 용산 때문에 만들어진 교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유휴토지 효율적이라는 단어 위에다가 용산 쓰면 돼. 그럼 앞으로 제가 복합개발하고 유휴토지 그럼 뭐 떠올리시면 돼? 용산. 그런 지역 가능합니다. 9번에 도시적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리고 10번에 그 밖에 대통령 영해 제한 지역에 시범도시 개발 허가 제한 지역 여러 가지 뭐 개발할 땅들은 다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외우지 마세요. 제가 하라는 거 기억하는 거야.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은 다 지정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할 수 있다. 임의적이면 할 수 있다죠. 근데 필수적이면 그럼 반드시 이걸로 외우는 거야. 하여야 한다.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해서 필수적 지정 대상이 2개가 있어요. 뒤로 넘기시면 의무적 지정이라고 현관펜 하세요. 의무적 지정 뭐야? 지정하라는 얘기예요?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해라. 그래서 국장, 시도, 시장, 군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면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줄.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예. 그래서 1번에 정비구역 밑줄 박스에 택지개발지구 밑줄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밑줄 10년. 정비구역은 슬럼화됐던 지역을 새로 싹 밀었거든요. 시간이 10년 정도 지나면 한 번 맛을 보내는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되게 가능해요. 담배도 한 번 피우면 잘 못 끊잖아. 그죠? 마약도 계속하는 이유가 한 번 맛을 봤기 때문에. 예? 마약 한 번 안 해보셨어요? 예. 마약 한 번 해보면 다시 또 하고 싶잖아요. 예. 그 마약 같은 거 한 번 하면 또 하고 싶은 게 한 번 슬럼화 됐더니 좀 이따 또 슬럼화 되려고 그래. 그럼 10년 정도 지났을 때 무조건 묻겠다. 몇 년을 잡아놓은 거야? 10년. 그래서 거기 10년이 지난 지역이면 반드시 묻겠다. 그래서 정택이 10살이라. 우리 아들 이름이 정택이에요. 외워두세요. 뭐라고? 정택이 몇 살? 10살. 정택이에요? 개택이에요? 도택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개택이로 나왔어. 개발구역이 완료되고 10년이에요? 정비구역이에요? 그래서 정비구역 택지개발 10년 이거 기억해두면 돼. 정택이 몇 살? 10살.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정비구역과 택지개발 완료되고 나서 몇 년 지나시면 난개발 가능성이 너무 지나면 이거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반드시 좀 합시다. 2번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체계적 계획적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데 면적이 밑줄 30만 이상. 1.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 동그라미. 이거 30만 이상이면 이거 운동장 30개 정도 되는데 이상의 큰 면적이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이 뭐 될 때? 해제.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바뀐대요. 근데 얘는 앞에 숫자가 얼마 이상일 때란 말이 있네. 30만 이상이라니까 20만일 때는 아니란 얘기죠. 35만이면. 그럼 요거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란 단어가 키워드야. 얘는. 그러니까 50만의 시가와가 해제되는 지역이면 지구 단위 구역 지정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거네. 50만이면 30만 이상이잖아. 그냥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럼 제 말 잡으세요. 50만의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면 지구 단위 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응? 그게 틀렸죠.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이 없잖아. 개발 제한 위에 있잖아. 근데 여기다가 살짝 집어넣고 틀리게 하는 거니까 시가와 공원만 내려왔고 이 개도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시가와 공원인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자꾸 꼬시는 건 낸다 이렇게 되시면 돼. 그래서 30만 이상 시공이 해제 녹지가 뭐로 바뀔 때 주상공 이거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요 땅은 반드시 지정이 되니까 난개발 맞겠다 그 뜻이에요. 왼쪽에 기출문제 한번 보실래? 그 도시개발법에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인데 이게 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몇 년 지났네? 그 10년이 지나면 지구 단위 계획구 지정해야 된다가 틀렸죠? 왜 틀렸어? 제가 정택이라고 그랬어요? 개택이라고 그랬어요? 정비구역에서 10년 끝났어요. 이제 개발구역이 아니잖아. 지금 뭐가 틀린 거야? 개발구역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꿔야 돼? 정비구역이라고 바꿔야지 맞는다. 그게 정택이를 개택이로 냈던 지문이야 그게. 제 말 이해됐어요? 네. 됐고 그리고 이제 3번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에 지정 대상 지역인데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개념은 잡아놓고 가야 돼요. 도시지역 외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일단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지역 중에서 관리지역이 몇 개로 세분되냐면 3개. 보, 생, 개. 자 물어봐야지. 도시 외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난개발될 거 아니야. 그럼 지정할 수 있는 건 어디밖에 없겠다. 관리지역 중에서.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나올 때는 계획관리만 지정 가능하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지역만? 계획관리 지역만 지정 가능하고 도시 바깥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농림지역인데 여기다가 개발진흥지구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농림지역은 뭐 할 땅인데? 보존하는데 뭐가 지정됐네? 개발진흥. 여기는 개발진흥. 그럼 개발할 땅이죠.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도시 바깥에 지정된 무슨 지구도 개발진흥지구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난개발 막을 수 있어야죠.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용도지구가 폐지된 거야. 폐지되면서 대체할 필요가 있대요. 기존에 용도지구가 있었는데 용도지구가 없어지면 규제가 완화되는 거잖아 이거. 그럼 이거 난개발될까봐 뭘로 묶을 수 있다. 지구단위로 대체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도시지역 외에서도 지정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계획관리가 너무 개발이 많이 돼서 땅이 없어지니까 전체 땅 중에 50% 이상만 무슨 관리고 계획관리고 나머지가 뭐 생산관리거나 보존관리면 지정해 줄 수 있다고 개정이 된 거야. 옛날에 무조건 뭐여야만 됐는데 근데 구역 중에 몇 프로 이상만
계획관리면 나머지 생산관리, 보존관리면 지 해주겠다는 게 바뀐 거예요. 이게 일단 대상 지역인데 그에 따라 지정에 따른 요건이 또 하나 있어. 이 요건 아직 안 외워도 돼요. 잘 나오지도 않지만 일단 세 가지만 기억해 두면 돼. 제가 현관편 하는 데만 하는 거야. 거기 큰 3번에 도시지역 외지역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 지역에서 박스가 1, 2, 3, 큰 1, 2, 3이 있을 거예요. 큰 1번에 지정하려는 구역의 거기 밑줄 50% 이상의 계획관리. 50% 이상이 무슨 관리해야 돼요? 나머지는 생산관리, 보존관리면 된다가 밑에 거야. 그 다음에 조건이 밑에 쭉 있죠. 1, 2 해가지고 3, 4에서 조건 있잖아. 이거 잘 안 봐도 돼. 필요 없어. 거기 2번으로 갈게요. 큰 2번에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거기 현관편은 무슨 지구에다 하면 돼?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일단 그거 하고 큰 3번 있어. 맨 밑에 용도지구 폐지 밑줄. 지구단위 대체 밑줄 치세요. 결론은 이거네. 도시 바깥에서 개발할 땅이 딱 세 종류가 있더라. 무슨 관리죠? 계획관리적이 몇 프로 이상인지요? 50% 이상. 그리고 도시 바깥에다가 뭐가 지정될 때?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용도지구 있었던 게 뭐 될 때? 폐지될 때. 그래서 대체할 필요 있으면 난개발 막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건은 나중에 심화하면서 하면 돼요. 이거 필요 없어. 일단은 대상 지역이 이거예요. 그럼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이제 뭘 짜야겠네. 구역 정됐으면 뭘 짜야 돼? 지구 단위 계획 짜면 되는 거잖아. 그럼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뭐냐, 효과가 뭐냐가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크게 가서 틀 딱 잡아놓은 다음에 자주 보면 되니까 교과서는 계속 넘기다 보면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난개발 막으려고 무슨 구역을 지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행위 제한이 뭐 되는데? 나 건폐율은 몇 배까지? 150%, 1.5배. 용적률은 200, 2배까지 완화가 돼. 그럼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뭘 짤 테니까, 지구 단위 계획 짤 테니까 이 지구 단위 내용 8가지를 짜는 거야. 그럼 이 8가지에 맞는 것만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맞는 것만 하겠다 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맞춰서 뭐 합시다. 이제 개발. 그럼 요 개발할 때는 규제를 뭐 해줄 테니까 완화. 대신에 네 마음대로 못하니까 난개발은 막을 거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대상 지역을 묻던가 내용을 묻던가 효과를 묻던가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작년에 나온 거는 효과가 물어봤어요. 완화 물어봤어요. 완화 물어봤고, 그럼 올해는 이거 물어보거나 얘 물어볼 수 있겠네, 그죠?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거기 뒤로 넘기시면은 지금 내용 나오죠. 내용은 제가 찍으라고 외우라고 한 거 2개만 외우면 되니까 내용 어렵지 않아요. 잠깐만 쉬었다가 내용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